자, 이번 시간은 재복무자 예비군 복무연차 적용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간부로 전역하고 다시 재복무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연차를 따지는 것은 물론 이제 복무연차를 구분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게 교육훈련하고 연계가 많이 돼요. 교육훈련에 이 사람 몇 년차로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6년차까지밖에 교육을 안 하고 6년차 이후에는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이 연차 적용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연차 적용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게 여러분들 신분 변동 유무를 보세요. 저 별표 11을 보면은 장교로 최초 복무를 했어요. 다시 장교로 복무하면은 연차를 합산해 준다는 거예요. 연차 합산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예비군법에서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 즉 0년차로 보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본다. 이렇게 해서 연차가 들어가는 거 있었죠. 자, 장교로 전역을 했는데 부사관으로 가요. 그러면 연차 적용 안 해준다. 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관으로 있다가 장교로 가면 연차 적용 안 해준다. 부사관으로 있다 부사관으로 오면 합산해준다. 병도 또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신분 변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면 쉽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신경이 쓰는 게 상이한 신분으로 재복무한 자 1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1년까지는 합산해준다. 그 다음에 12년 1월 1일부터는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장교로서 같은 동일 신분으로 오면은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훈련에 11년 이전 입대자가 지금 있을까요? 이분들은 연차만 이렇게 그냥 편성이 되어 있지 실제로 교육훈련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은 이미 다 끝났죠. 그래서 지금 출제도 사실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전 입대자는 얘기를 안 하고 12년 1월 1일부터 입대한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 연차 따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관계없이 다 1차라고 보시는 거예요. 관계없이 다 1차. 그러니까 신분이 변동이 되면은 관계없이 무조건 다 1차로 그러니까 전역한 이후를 1차로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부할 때 관계없이 다 1차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분 변동 여부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 지난번에 이제 오늘은 19년으로 이제 기준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2년으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때 출제 문제가 19년으로 나왔습니다. 자, 신분 변동이 핵심이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자, 이 사람은 병장으로 전역 후 부사관으로 임명됐죠. 그럼 신분 변동이 됐죠. 그럼 최종 전역한 해가 1차가 해당 연도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년도에 전역하였다. 그럼 17년도가 해당 연도차, 즉 0년차. 18년도가 1년차, 19년도 기준이니까 19년도가 2년차.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년차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낭에 제시된 사람은 중사로서 부사관으로 재임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전역도 그걸 유지하다가 전역하였다. 그럼 신분이 그대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사에서 부사관을 갔다. 그럼 중사로 전역한 때가 이 사람 합산이에요. 12년도에 중사로 전역했으니까 12년도 0년차, 13년도 1년차, 14년도 2년차일 때 다시 부사관으로 갔죠. 전역을 18년도 했죠. 18년도 0년차, 19년도 1년차. 근데 합산해준다 해가지고 19년도니까 이 사람은 3년차다. 자, 이 사람 당에 제시된 사람 CC는 병장에서 부사관. 그럼 이 사람 부사관으로 최종 전역한 연도 2018년도.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18년도 0년차, 19년도 1년차, 그러니까 19년도 아니까 1년차.
랑에 제시된 DC는 중위에서 부사관으로 가죠. 그러면 이 사람 부사관으로 전역하네. 2019년 3월 1일. 그러면 해당 연도차 0년차. 그래서 순서는 나가 다라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예비역 간부 진급 되겠습니다. 예비역 간부 진급도 사실은 이제 이것은 원칙형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상황형으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 상황형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하는데 지금까지 상황형이 3번이 출제가 총 3번이죠. 응용형이 원칙형 3문제, 상황형이 3문제네. 3문제. 자,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죠. 매번 출제가 됩니다. 자, 원칙형, 상황형 보기 전에 원칙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전시 상위 계급의 동원자를 확보하고 복무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도를 시행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아직 뭐 출제는 안 되지만 전시냐 전평시냐를 좀 구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예비역 간부 진급에서는 나오려면 전시로 잡으십시오. 전평시 없다. 아예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따로따로 외우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오려면 전시다. 자, 2항에서는 이 진급 대상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일단 1호 예비역인 자. 그 다음에 복무 무령충 복무 기간 령 연령 기준 충족하는 자로 3상 진급 후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 그래서 예 무령충 3상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3년이라는 의미에서 별표에서 지금 최저 복무 기간하고 연령이 좀 제시가 됐죠. 이 연령은 이미 3년이 반영된 것이다. 왜냐면 계급전 연령 정년을 보면은 한참 아래죠. 또 3년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연령이 기준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져줄 때 상황형 가서 최저 복무 기간을 따질 때 이 현역과 예비역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 연도를 해야지 전역 연도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문제풀이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선발평가는 현역과 1호, 2호의 현역과 예비역 바꾸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현역 복무 실적은 보교 평상, 보직 경력, 교육 실적, 평정, 상훈. 예비역 평가 요소는 훈상, 훈련 실적, 상훈. 그래서 보교 평상 훈상이다. 자, 4호. 여기도 전시예요, 전시. 여기 예비역 간부 진급은 나오려면 전시다. 이렇게 잡아야지 전평시 없다. 이렇게 잡으십시오. 그래서 전시 군사 지식을 부여하고 국가관과 사명감. 그래서 전시 군사 국사에서 전시를 좀 잡아주시고요. 자, 5항은 진급명령 발령 및 병적 정리. 자, 이 부분이 이제 원칙형으로 하면 오답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1호, 2호, 3호, 4호 있는데 3, 4호가 특히 오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1호는 뭐 특이한 거 없죠. 진급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명시하는 기준의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야 된다. 이게 우리 저기 병역법에서 뭐죠? 군목육미라고 있죠. 군목육미. 병역법에서 그 예비역 진급자 퇴교시킬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게 군사 과목별로 60점이지 전체 60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자, 우리는 과목별로 몇 점이죠? 우리는 과목별로 40점, 전체 60점. 60% 이렇게 넘어야 됩니다. 자, 2호는 진급명령은 교육수료와 동시에 발령하고 장교는 장관이, 부사관은 총장이, 장장, 부총.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출제가 병역법에서도
출제가 잘 되는 거죠. 자, 3호. 총장은 병무청에 송부를 하고 명부를, 장관은 각 군별 병무청에 송부한다. 그래서 모병 장군병 적어주십시오. 자, 4호는 지병장은 30일 이내 병적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적 관리권자가 지병장이다. 이게 이제 병역법하고도 또 이렇게 연계돼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원 지정 결과를 국방부 및 각군에 송부한다. 국군 송부하라. 그래서 지병장이 병장으로 오답이 나왔고요. 또 이 병무청에 송부하는 것을 지병청에 송부한다. 그래서 30일을 3일로 이렇게 오답이 원칙형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상황형입니다. 상황형. 자, 그래서 예비역 간부 진급 원칙형은 이제 지금 제시된 부분들이 주로 이제 오답을 나오고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황형을 대비를 해줘야 돼요. 일단 별표에 제시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계급별 연령 정년은 문제에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암기를 안 하셔도 돼요. 결국 출제되는 관점은 이 두 개 관점이에요. 두 개 관점. 최저 복무 기간이 충족되느냐, 연령이 맞느냐, 두 개 관점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은 지금 여기 예시 하나 지금 출제된 거 제시를 해드렸지만 이런 형태도 출제가 되고요. 이렇게 2단형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보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걱정들 하시지만은 결국은 물어보는 건 두 개 관점이다. 두 개 관점. 또 뭐 이렇게도 2단형으로 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이 문제가 딱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 못 풉니다. 우리는 문제를 겁먹어서는 절대 못 풀어요. 그럼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 이 두 가지 관점을 묻는다. 이걸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든 이게 뭐냐, 뭘 물어보는 거지, 막 자꾸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묻는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제 여러분 적응이 됩니다. 자, 88번 여기 밑에 제시된 거 있죠. 예비역 간부 진급 대상은 몇 명이냐. 그럼 첫 번째 관점이 최저 복무 기간을 충족하느냐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백두산은 소령으로 진급한 게 2011년이죠. 그럼 현재는 2019년이죠. 그럼 19년에서 2011년 빼는 겁니다. 왜 현재를 기준으로 하느냐? 여기서 현역과 예비역 복무 기간을 모두 최저 복무 기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급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언제 진급을 했느냐는 의미가 없고, 현재 기준에서, 현재 19년 기준에서 이 사람이 이 중령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소령으로서 7년 이거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소령으로 진급한 게 언제냐? 그럼 2011년이다. 그러면은 2019년 빼기 2011년 하면은 8년이죠, 8년. 그러니까 소령으로서 7년에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충족력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령이 충족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생년이 76년이에요. 현재가 몇 년이에요? 2019년이죠. 그냥 19년 빼기 76년. 그러면 43세. 그러면 소령으로서 연령, 중령으로 가는 연령이 맞느냐? 맞죠? 43세. 자, 남항도 그렇습니다. 한라산으로 해서 이 사람이 최저 복무 기간이 충족이 되느냐? 즉 2019년 빼기 이 사람이 중위로 진급한 게 2012년이죠. 12년. 전역한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2년이니까 2019년에서 12년 빼면 7년. 그럼 중위로서 7년에 6년에 7년이니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이 사람 생년월일을 보시죠. 현재 2019년에서 1990년. 딱 봐도 젊죠. 29세니까 중2에서 대위 진급 연령이 40세니까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관점입니다. 계속. 자, 당의 지리산 씨는 자, 최저 복무 기간이 되느냐? 그러면 2019년 빼기 이 사람이 언제로 기준을 따져야 되냐면은 하사로 임명했으나 중사로 진급되지 않았으니까 하사로 전역한 거죠. 그러니까 2014년을 보는 거예요. 그 2019년 빼기 2014년은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사로서 7년에 충족이 되느냐? 안 된다. 이렇게 충족이 안 되면 생년월일은 따질 필요도 없죠. 금강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에 중사로 진급하였으나 상사 진급이 안 돼서 그럼 결국 중사로 전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2019년 빼기 2008년 하면은 몇 년입니까? 11년이죠. 그럼 중사로서 12년에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관점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이 병역법 시행령에 제시된 거는 병역법에서 이게 예비역 진급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는 내용이고요. 다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니까 2022년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김동현 씨는 2013년도에 중령으로 진급을 하였습니다. 그 현재가 2022년이죠. 그럼 2022년 빼기 2013년이면 이 사람이 중령으로서 9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령으로서 7년에 중령에서 대형 진급 요건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 생년월일을 따져야 돼. 월일은 뭐 따질 필요 없고 생년을 따지면 1973년 더하기 대령 복무 기간이 이렇게 줬어요. 56세. 그러면은 2029년까지 근무를 할 수가 복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028년도까지 복무할 수 있다. X. 자, 박성민 씨 보겠습니다. 박성민 씨. 박성민 씨는 2014년에 소령으로 진급했는데 그러면 지금 2022년 빼기 2014년에 진급했으니까 8년이죠. 8년. 그러면 소령으로서 중령으로 지금 가려면 7년이니까 최저 복무 기간에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연생을 따져보겠습니다. 연생을 따져보면 1978년생이죠. 여기에 중령 나이 53세 하면은 2028년도까지 78년이니까 이게 과거 문제를 좀 수정하다 보니까 53세 그러면 31년도까지 복무할 수 있다.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다 된 거죠. 최저 복무 기간도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계급별 연령 정년도 충족이 되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관점. 자, 최성만 씨 보겠습니다. 15년에 대위로 진급하고 전역을 하였죠. 그러면 2022년 빼기 15년 그러면 7년. 이 사람이 진급하려는 게 소령이죠. 그러니까 대위에서 소령은 대위로서 7년이니까 장교로서 7년, 부사관으로서 7년 이게 아니에요. 대위로서 7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은 대위로 만족. 그 다음에 복무는 81년생에 이 사람의 위관장교 43세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령 나이를 더해줘야죠. 45세. 예비역 소령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81년 플러스 45년은 2026년까지 복무할 수 있다는데 2025년도까지 복무할 수 있다 해서 X. 자, 유기태 씨는 이제 여러분들 잘 따지실 수 있겠죠. 이 사람이 2009년도에 중사로 진급했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 현재로부터 2009년 빼주니까 13년. 그러니까 중사로서 13년. 그러면 중사로서 12년의 충족. 오케이.
연생 따지겠습니다. 79년생 더하기 이 사람이 상사로 가는 거죠. 상사 나이 53세. 그러면은 2032년도까지 복무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되죠. 최저 복무 기간을 만족시키느냐, 그 다음에 계급별 연령 정년을 만족시키느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 A씨, B씨, D씨가 주어졌는데 A씨가 예비역 대령으로 진급하는 경우는 그리고 전역 일자만 나왔지 언제 진급 일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최저 복무 기간은 여기서 안 따진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복무할 수 있느냐만 물었기 때문에 그러면 2025년 이 사람 생년월일이 69년 플러스 계급별 정년이 56세. 그러면 2025년도까지 복무할 수 있다. 오케이. 자, B씨는 자, 중령으로 진급은 이제 같은 룰로 가는 거죠. 예비역 중령으로 진급하는데 이 사람 생년월일이 1980년. 중령의 계급별 연령 53세. 그러니까 2033년도까지 복무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생년하고 정년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CCA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연장 복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연장 복무. 그러면 이 사람이 4월 18일 날 연장 복무됐으면 지원하여 딱 2년이죠. 그럼 2023년 4월 17일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 12월 30일까지. 이건 말도 안 되니까 X. DC는 육군 병으로 복무하고 오늘 전역을 했다. 뭘 물어보는 거지? 예비군의 편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편성. 그러니까 편성은 날라리 8년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전역을 했으니까 2021년이죠. 2021년에 8년도 하는 거죠. 그리고 연도는 무조건 우리 법에서는 12월 30일까지라고 그랬죠. 지원하여 딱 2년은 날짜를 따져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4월 16일이 아니라 12월 30일까지. 아하, 이게 보니까 연장 복무된 사람은 12월 30일로 갖다 붙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날라리 8년인 사람은 그 4월 17일에서 4월 편성된 후 딱 8년 이렇게 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답이 두 개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줄 알면은 답도 빨리 고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예비역 이 다항과 라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엉뚱한 걸 끌고 들어와서 헷갈리게 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예비역 진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관점이 두 가지다. 최저 복무 기간을 충족하느냐, 연령을 충족하느냐. 자,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가항 백두산시를 가지고 최저 복무 기간이 포함되느냐, 연령이 맞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따져버리면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가나다라 풀면서 먼저 최저 복무 기간만 충족되느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가나는 충족되는데 다라는 충족이 안 되니까 이거는 더 이상 풀 필요도 없죠. 시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연령은 연령별로 가에서 연령 따져주고 나에서 연령 따져주고 다에서 연령 따져주고 라에서 연령 따져주고. 그러니까 최저 복무 기간 따로 한번 문제 푸시고 연령 적용 따로 한번 문제 푸시고 이게 두 번 풀어주시는 게 여러분들 안 헷갈려요. 두 개를 동시에 풀려고 그러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자, 연차 적용하고 예비역 진급은 여러분들 딱 문제 풀어보니까 답이 딱 나오죠. 원칙형만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 이 적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